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8월 13일입니다. 모두 화이팅 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국민의 힘, 이준석 힘 하고 가겠습니다. 이준석이가 야권의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윤석열과 굉장히 큰 차를 벌였는데요. 시사저널에서 2021년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 하는 설문조사에서 이준석이가 야권에서 69.1%로 지목률 1위가 됐다. 2위는 윤석열 검찰총장으로 43%다. 이렇게 되죠. 즉 1.5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전체 영향력에서 문재인 1위, 이재명 2위, 이낙연 3위, 그리고 4위가 이준석이다. 이게 무슨 말을 하면은 현재 야권의 권력은 이준석한테 있다. 이런 거죠. 윤석열의 구태 정치를 가지고 이준석한테 깨방정을 들며 이준석을 무너뜨리려 그러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이준석은 상수고 윤석열은 변수입니다. 그리고 윤석열이가 국힘의 대선 후보가 된다 하더라도 이준석의 영향력은 줄지 않을 것이라고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윤석열은 지금 권력투쟁에 들어왔어요. 국힘 내부에 권력투쟁으로 들어왔는데 그것이 잘못하면 윤석열이 한 방에 훅 갈 것이다. 그리고 대선 후보가 되더라도 이준석을 무시하고 당을 완전히 장악하려 들 적에는 윤석열은 대권 경쟁에서 이기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고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고고TV는 누가 되든 전폭적으로 막무가내 식으로 국힘의 대선 주자를 밀고 당선시키려 할 것입니다. 옆에 그 도표를 보고 이해하십시오. 이게 시사저널이 1989년부터 올해까지 32년째 항상 이런 걸 조사를 해요. 저도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조사 대상은 행정관료, 즉 관료들, 교수들, 언론인들, 법조인들, 정치인들, 기업인들, 금융인들, 사회단체, NGO들, 문화예술인들, 종교인들 10개 분야에서 100명씩 1000명을 대상으로 직접 전화 설문조사를 한다 하는 것이고 이것이 6월 18일부터 7월 16일까지 즉 한 달 동안 진행됐다. 그리고 지금이야 이제 시사저널에서 발표하는 이유는 왜 그런가? 이준석을 지키기 위해서고 이준석이 세상의 중심, 정치의 중심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시사저널 측에서 부각시키고 이준석 보호에 들어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20대 207명, 1000명 전화 설문조사했다고 그랬죠. 직접 전화. 20대 207명, 40대 305명, 50대 370명, 60대 이상 118명이다. 특히 40, 50대 연령층이 상대적으로 많다. 그리고 문항별로 3명까지 중복 응답을 허용했다. 그런데 40, 50대 연령층이 많은 것은 이 인구가 제일 많아요. 40, 60대가 많은데 60대 상들은 꼴통 보수이기 때문에 영향력이 없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 문제를 보면은 이준석이는 물러설 수 없는 배수진이 있어요. 그 배수진이라는 게 누구냐면은 국민들이고 이준석이가 세상을 바꿔보라 하는 염원을 하는 그 국민들이 배수에 있습니다. 뒤에 있다는 거죠. 윤석열이가 아무리 윤석열의 쫄따구들이 그 구태에 찌든 것들이 이준석한테 패배해가지고 도망간 것들이 이준석을 아무리 공격하고 허물려고 해도 이준석은 허물리지 않을 것이다. 제 말이 맞다니까요. 제 말이 맞아요. 나중에 보셔요. 저도 참 자괴감이 들어요. 이런 방송을 하는 게. 내 눈엔 보이는데 왜 안 보이시는지 그 자유우파 사칭 쓰레기 우파 유튜브를 따라다니는. 물론 이 영향력이 윤석열이가 압도적으로 야권 1위로 대선 후보가 선출될 적에는 윤석열의 영향력이 이준석의 영향력을 앞설 거예요. 근데 현재는 이준석이가 정치의 중심이 있고 야권의 중심이고 이며 야권의 대표며 정치 권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불식하고 이준석 공격했다가는 그것들은 쓰레기 취급받는다니까요. 미친다 진짜.
자, 이준석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인터뷰 기사를 이제부터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첫째, 후보는 신선한데, 윤석열을 말하는 겁니다. 후보는 신선한데 캠프는 구태에 찌들어 있다. 그래서 정이 안 간다. 이런 말이고, 둘째, 내 꿈은 정치 뉴스를 많이 안 봐도 괜찮은 세상을 만드는 게 제 꿈이다. 이렇게 말했죠. 저도 똑같습니다. 저 솔직히 말이죠. 이거 유튜브 찍는 게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아주 유튜브만 하고 짜증이 나버려요. 사람들 앞에 이렇게 짜증내는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뉴스도 검색하지 않고 편하게 그림이나 그리고 피아노나 치고 여행이나 다니고 이렇게 살고 싶은데 괜히 이놈의 유튜브 세계에 들어와가지고 내가 한번 정리해보자 들어와가지고 맨날 욕이나 얻어먹고 수입도 없고 집에서 뭐라 그러고 이준석의 생각과 내 생각이 어떻게 똑같은지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준석을 닮는 게 아니고 솔직히 이준석이가 내 30대를 보는 것 같아요. 물론 저는 하버드를 안 나왔죠. 그리고 이준석보다 그렇게 명징하게 감정 없이 탁탁 자르는 사람은 못 됩니다. 아휴 답답하다 진짜. 자, 이제부터 한 15분 동안 10분 내지 15분 동안 빨리 이준석의 인터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아니면 시사 전에 가서 챙겨서 보세요.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 세상은 바뀌었고 국민들은 정치를 바꾸라 하는 것이 오롯이 이준석의 한 몸으로 견디고 있고 혼자서 그거를 뚫고 저항하면서 저항 세력을 뚫으면서 이준석이 혼자서 앞으로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거기서 윤석열이라는 그 캠프에 끼어들어가지고 이준석을 쫓아내려고 그러는 것은 무망할 것이다. 오히려 윤석열이 타격을 받을 것이다 하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제가 지금 주목받는 것은 지금이 대한민국 정치에서 패러다임 전환의 시기라는 것을 보여준다.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보여준다. 제가 이런 걸 몇 번이나 올렸어. 문법의 변화다.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있어.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왕곡합법의 종언을 구하는 시기라고 본다. 구태들 찌들은 거를 쫓아내겠다는 소리예요. 서로 예의만 차리고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는 정치에 염증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 여의도 정치가 확 바뀔 찬스가 나를 국민들이 지지하기 때문에 온 거다. 윤 총장보다 야권 영향력이 압도적 1인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었더니 아무래도 윤 총장은 아직까지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평가가 좀 더 낮게 적게 나오는 것이라고 본다. 당의 대선 후보가 되고 선거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당연히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야권 주자 중 가장 부각되는 사람으로서의 의미가 더 강하다. 나야 이준석이야 제1야당 대표로 실권이 있는 존재이지 않냐.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실권자다. 까불지 마라. 윤석열은 완후가 됩니다. 당이 이준석이가 당대표가 된 다음에 무엇이 가장 변했나 하고 물었더니 이준석이가 탈개파다. 탄핵 찬반 얘기는 사라졌고 그걸로 인한 인사불이익도 없다. 대선 주자들이 줄 세우게 하려는 건 몰라도 적어도 당대표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문화는 조성된 것 같다. 내가 누누이 이야기했지만은 제가 아는 수 있는 스펙트럼은 태극기 부대까지다. 이스라엘기까지는 어렵다. 이처럼 완전한 양극단이 아닌 이상 우리 당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걸 보여줬으면 한다. 이준석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기가 차요. 세력놀이하고 대선 주자들한테 줄 서는 거는 어쩔 수 없다고 쳐도 친윤이니 친체니 개파를 갖다가 다시 형성하는 것은 기가 차요 지금. 그리고 이준석이는 자기가 껴안을 수 있는 사람들은 태극기 부대까지다. 이런 말을 해요. 이준석이는 절대 그 사치무파 쓰레기 유튜버들을 껴안을 생각이 없어요. 그들은 지속적으로 10년 동안 이준석을 공격했고 김종인을 공격했어요. 그죠? 유승민을 공격하고. 그리고 그 태극기 부대를 나갔던 그분들은 저도 애정을 갖고 존경한다니까. 그걸 운영하면서 돈 빨아먹는 정광훈 같은 놈을 절대 인정 안 해요. 이준석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파격 행보에 대해서 당내 저항이 너무 심하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앞으로도 저항은 계속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저항은 계속 있을 것이라 본다. 저희 시도는 전당대회 때 대중 지지율을 얻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정치권을 개혁하겠다는 의지다. 저항을 뚫어내면 정치는 바뀔 거다. 물론 굉장히 부담되는 도전이다. 만약 내가 아직 젊기 때문에 승부를 걸 수 있다고, 다만 제가 아직 젊기 때문에 승부를 걸 수 있다고 본다. 앞으로 몇십 년에 걸쳐 대한민국 정치를 바꿔야 할 의무가 나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와, 얼마나 멋있는 말이야. 준석이 화이팅! 준석동 힘! 당대표에 정말 당선될 줄 몰랐다 하고 기자가 물으니까 저는 기자 인원도 형편없어요. 저는 무조건 이준석이 당선된다 그랬잖아요. 코로나19가 된 이후 서울시장 후보 경선, 후보 단일화, 전당대회 이렇게 세 번의 선거가 있었는데 초반부터 사람이 몰려가고 대세론이 형성됐던 사람들이 다 져버렸다. 다 졌다. 폭망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사람이 많이 달라붙게 되면 갈수록 무거워지고 신속성을 발휘하기 어려워진다. 지금 여의도 조직과 민심은 다소 괴리돼 있다. 이는 대선을 앞두고도 비슷하다. 여의도 사람들이 붙어서 5만 가지 짠머리, 5만 가지 잔머리를 굴린다고 이길 수 있는 선거가 아니다. 그 나경원이 캠프에 말이죠. 5만 떨거지들이 다가 있었어. 자유우파 사칭 유튜브들 다 붙고, 그죠? 고고TV만 유일하게 나경원 주저앉히고 구독자 떨어지고 요거도 먹고 그랬어요. 응? 이 짱머리를 굴린다고 되는 거 아니다. 이준석이는 몇 명? 2명 가지고 선거 캠프를 꾸렸다. 김용태 하나 하고 전화 받는 애. 사무실도 없었다. 그렇다면 지금 당내 대선 후보들에게 그런 모습이 보인다는 건가 하고 물으니까 보인다! 너무 많이 보인다! 후보가 대선 조직이 왜 자기를 돕는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잘 적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금 당에서 모 후보를 돕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모 후보가 누구냐면 윤석열을 말해요. 윤석열 후보를 돕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이준석한테 밀려서 이준석한테 져서 갈 곳이 없어진 젊은 청년들과 지방선거 때 공천 장사를 해야 될 사람들이다. 맞아요. 장재원이 보는 거는 부산시장 나오려고 그럴 거야. 또 윤석열이 대권되면은 부산시장에 나오던가 윤석열의 비서실장이랑 정무실장 이런 걸 꿈꾸고 나오는데 꿈깨라 재원아. 그건 말 그대로 후보는 신선한데 캠프는 완전히 구태해지던 거다. 앞으로 그런 모습이 반복해서 나올 거라고 본다. 이거를 왜 시사저널이 지금 공개하냐 하면은 이준석의 의지를 갖다가 만천하에 천명하는 거를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나다니까? 이준석이 공격하는 거 보시라고. 그럴 때마다 고고TV는 이준석의 보호를 하면서 그 상대편들을 다 그냥 칠사장으로 북창을 던지면서 말이야 막아낼 거야, 고고TV는. 이 윤 총장 캠프 이거 정리 안 하면 윤석열이 굉장히 힘들겠는다니까. 그냥 제 말 믿으세요. 응? 앞으로 가장 큰 이벤트인 대선을 어떻게 이끌 생각인가 하고 물었더니 대한민국 양궁 대표팀을 보라. 무한 경쟁을 통해 공정한 경쟁을 했기에 세계를 제패했고 저는 그런 공정한 경쟁의 틀만 있으면 무조건 승리한다고 본다. 이 공정한 경쟁의 틀을 뽀개는 게 지금 윤석열의 그 모사꾼들 아니에요. 신지호, 장재원, 윤진석, 권선동, 대선 후보, 윤석열의 패싱 논란이 있었다. 리더십 위기라는 지적이 있다 하고 물으니까 아직까지 대선 내에서는 경선만 3달 가까이나 남았다. 내 말하고 똑같아. 얘가 어떻게 내 유튜브를 보나봐. 정치를 오래 하신 분들은 저 자세를 유지하려고 한다. 그런데 정치를 처음 하게 되면 기복이 올 거라고 예상하지 못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다. 전 그걸 조심해야 한다고 본다. 우리 당에 새로 오신 분들이 아직까지 그걸 모르고 계신 것 같다. 누굴 말하는 거죠? 윤석열을 말하는 거죠. 그죠? 전번에 그 판교 그 토론에 가서
이준석하고 한 1, 2분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대표 내 유튜브 봐? 그랬더니 본 적이 있어요. 요새는 못 봐요. 바빠가지고 유튜브는 못 봐요. 이러더라고. 내 거 볼 거예요. 준석이가. 나이 어린 당대표라는 시각이 여전히 많다. 그건 10년째 달고 살았는데 요새는 많이 줄어든다. 이준석의 판단이 옳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것 아니겠나. 박근혜 키즈로 이득을 보려면 박근혜 키즈로 이득을 노리고 살려고 했다면 지금의 당대표 이준석 있지 않을 거다. 벌써 국회의원 몇 번 했을 거다. 어려운 길인 줄 알면서도 맞다고 생각하는 길로 다녔기에 일관성이 있는 거다. 저는 적어도 저를 평가하고 조언하는 사람들보다는 나은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기에 여기까지 왔다고 본다. 그 장정훈이가 윤석열한테 노무현이 보인다 그랬죠. 서민 친화적이라 가지고. 그죠? 내 눈에는 노무현이 좋은 점이 있다면은 서민 친화적이고, 그죠? 구권력에 저항했다는 게 있죠. 그리고 권위를 내려놓은 거 있고, 결국은 실패했지만, 그게 이준석이에요. 이준석이 노무현 닮았던 게 아니라 노무현의 서민 친화력. 이준석이는 삐쩍 말라가면서 맨날 그냥 따릉이 타고 다니고 전철 타고 다니고 그저 걸어 다니고 BMW 그 다음에 서민 음식 먹고 대중들 앞에 가서 굽신굽신하는 서민 친화력이 있고 또 노무현이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정확한 판단력과 명징한 두뇌를 갖고 있다. 그 장정원은 그거는 아무한테나 갖다 붙여. 노무현을 치자, 문재인을 치자 하는 게 그 윤석열 따라다니는 널딱 틀딱들하고 태극기보다는 아니고 저기 자유우파 사칭 쓰레기들인데 노무현하고 가장 많이 닮았다 그래. 장정훈 그러면 큰일 난다니까. 잠깐만 기다리세요. 장정훈이 이거 말 때문에 타격받을 테니까 윤석열이가. 정치권의 세대 교체는 시작되고 있다고 보나 그랬더니 저는 586 세대로 상징하는 50대 주류 정치권이 산업화 시대나 이런 때에 비해 성과를 내지 못한다. 즉 586 꼴통들은 6070의 산업화 세력 플러스 민주화 세력의 발끝에도 못 따라온다. 빠르게 세대 전환이 이뤄질 수 있다고 본다. 앞으로 2030 세대에 많은 길이 열릴 거다. 변화의 속도가 586 세대의 10, 20년의 집권을 허락하지 않을 거다. 세대 교체는 586 덕분에 가속화되고 있는 거다. 당연하죠. 그전에 촛불혁명이라는 거 미명화해서 구새누리당 구닥다리 보수들을 다 쳐냈고 586이 그걸 갖다가 그런 식으로 안 할 줄 알았는데 더 마성과 같은 마각과 같은 괴물로 변하더라. 586 때문에 2030의 세대가 열린다. 586의 아들들이 2030이에요. 정치인 이준석의 꿈꾸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떠한가? 저는 대한민국 정치가 해방 이후로 대통령의 권한이 제왕적으로 주어지는 등의 이유로 매우 패거리주의적이고 전 근대적으로 돌아가는 게 많았다고 본다. 정치는 국민 삶에 최소한의 개입하고 자유와 책임이란 가치 안에서 사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저는 정치인이지만 역설적으로 국민들이 정치 뉴스를 많이 보지 않아도 괜찮은 세상이 되면 좋겠다. 그게 내 꿈이다. 고고TV는 말이죠. 유튜브 안 하는 게 꿈이에요. 문재인 정권 물리치고 의회 의석만 압도적으로 가져오는 2, 3년만 더 할 거예요. 이준석을 지키지 않으면요. 윤석열이 날아가요, 여러분. 그 윤석열 막무가내 막가파 뭣도 모르고 지원하는 사칭 쓰레기 우파 유튜버 따라다니는 할배 할머니지 정신 좀 차리셔. 이준석을 지지하는 게 윤석열을 지지하는 거야. 이 사람들아. 아유, 이 한심한 사람들아. 모두 화이팅 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주말에 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